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아침에 악재 해소하면서 좀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리스크적인 부분이 남아있고 걱정을 해야 되니까 도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 우리가 단타로 들어간 종목에 있어서는 최대한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짧게 끊어서라도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아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한 템포 죽여놓고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평단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짜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을 반대로 읽어버리면은 정말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읽어드리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좀 남들보다는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해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끝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오늘도 좀 개파락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도 장 초반에는 끌어올리는 모습 자체는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다시 한번 좀 도로 밀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뭐 드라마틱한 반등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차라리 저는 반등이 없는 게 낫다. 왜냐, 오늘 무리하게 올라서 본들 만약에 간밤에 또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크게 도로 밀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자꾸만 나온다라고 보면 오늘 차라리 좀 한 템포 눌려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시장 대비했을 때 리오프닝 쪽이 지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잘 버틴다 이런 느낌, 엔터 쪽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잘 버티는 흐름,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굉장히 잘 버티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데, 엔터 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제가 1월 20 이후로 엔터 계속해서 사세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하이브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1월 20날 하이브 27만 5천원 이하로 여러분들 사시라고 오히려 이거 시장 빠지면은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오늘 뭐 시장 대비했을 때 그래도 1%대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는데, 그럼 1월 20날을 딱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 명확하잖아요. 지금 이때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27만 5천원 이하로 빠졌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자신있게 더 사면은 지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니까 분할 매수는 특히나도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분할 매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수익 퍼센테이지 자체가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니까 결국에는 7%대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추천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세요, 시장이 빠지면은 감사합니다, 더 사세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하이브 9%대 수익적인 인증이 나온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략적인 부분에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분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만원 이하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거는 1월 6일 이후로 계속 사세요 이거 제발 빠지면은 사세요, 이거 가격적인 메리트 20만원도 분명히 있는데 시장을 빌미로 내려왔을 때는 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권까지 올라왔어요. 5%대 인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사서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오고 빨리빨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좋은 종목 사서 평단 싸움을 해서 시장이 돌아서 올라왔을 때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NF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점에 있을 때는 천천히 봐요. 그리고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따라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네, 지금 당장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률 자체가 좀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략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인지를 못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깡깡 이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마디가 뭐 회사를 다니고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도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면 남의 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전략도 안 세운다? 자, 그게 그렇게 버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만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VIP방은 전략이 명확해요. 모아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모아가고,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서 수익 자체를 좀 극대화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게 또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9시 전에 제가 다 써드렸고, 알파홀딩스 시초가에 매수를 하세요, 나래나노텍 시초가에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이걸 딱 돌이켜보면은 지금 어때요? 알파홀딩스 상한가, 시초가 대비했을 때도 시초가 20%에서 시작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9%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가 13,900원, 고가가 15,350원에 찍혔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뭐 10%를 고점을 못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뭐 알파홀딩스 수익 인증, 나래나노텍 수익 인증 보면은 알파홀딩스, 나래나노텍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빨리 먹고, 모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할 때 무전략으로 뭐 상대를 맞이하지는 않잖아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근데 주식에서는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또 그거에 맞는 전략을 굉장히 잘 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또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수가 도로 밀리면서 유가 테마가 뭐 더 오른다 정도고, 시장은 딱 이 정도 안에서 오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평화 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뭐 이거는 침공인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계속해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추이를 우리가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을 딱 봤을 때는 이미 지정학적 위기를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은 했지만, 이 변동성 추가 확대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를 보면서 일일이 무언가를 딱 대응을 하고 시장 움직이는 장단에 맞추는 거는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 오히려 차라리 보수적인 스탠스로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야 된다. 왜? 시장이 아니라 종목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흐름이에요. 왜냐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XX예요. 정말로 욕 나올 정도로 XX인데, 지수 반등은 이제 변동성 반등, 그 다음에 추세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적이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 기회,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평단 관리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여기서 뭐 회담으로 연결이 되거나 실제 무력 충돌 자체가 좀 크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것 또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는 없어요. 자,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예요? 어딜까요? 러시아죠. 그 다음이 미국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잽도 안 돼요. 그래서 설마 이게 전면전으로 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 제재 수준에서 아니면은 국지전 조금 하다가 끝난다, 요 정도로만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푸틴이 독립시키고자 하는 두 지역은 러시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지역이고 그 지지율이 90%에 육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당연히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은 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은 뭐 전쟁이 날 거다라고 하면은 유가, 가스 급등 테마, 전쟁 테마, 원자재 테마, 뭐 이런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거를 VIP 방에서 써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또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었을 때도 증시는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근데 경제 제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등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할 것은 뭐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경제 제재 뉴스, 이게 나오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큰 폭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냥 내용은 무시하고 이 종목이 가네 못 가네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는 건데, 계속 뭐 이 종목 가요, 뭐 사요 말아요, 막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EM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24,100원에 계속해서 실적이 너무나도 깡패다, 너무나도 좋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2월 12일 날 24,100원 이하로 계속해서 모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어때요? 지금 저세상 가 있어요. 43,40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실적이 좋은 건강한 종목들을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EM텍 같은 경우에도 73%의 수익 인증, 심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는 70% 이상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의 속도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좋은 종목을 잘 놓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 딱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보면은 오늘 상승 종목도 너무나도 적고 하락 종목이 너무나도 많은데, 최근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극단적인 흐름이다. 뭐 이거는 거의 뭐 갭으로 시작을 했다가 갭으로 빠졌다가 이런 흐름 자체.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갭 하락, 그 다음에 여기서 갭 상승, 여기서 갭 하락, 갭 하락, 갭 하락, 여기서도 갭 하락, 갭 상승, 그 다음에 갭 하락, 갭 하락, 갭 하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 같이 뭐 우르르르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이슈에 의한 갭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뭐 1, 2%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9시에 미리 오를 만큼 올려놓고 장이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는 공포 자체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핵심이 뭐예요? 상승일 때 기분 좋게 좋은 자리에서 더 갈 것 같은데 팔아야 돼요. 왜? 또 악재가 나오면은 갭으로 내려버리니까. 오버나잇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타 종목은. 그래서 수익 난게 도로 빠져버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하락일 때는 분명히 더 내릴 것 같은데 안 좋은 자리에서 사야 돼요. 왜? 또 악재 해소 뉴스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갭 상승한 거를 잡자니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왜? 그동안 안 해왔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하는 걸 도와주는 걸 제가 해드리겠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시장이 어려운지, 뭐 때문에 어려운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뭐 시장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만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에 오래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차분하게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뱅크는 뭐 오늘 2%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 RSI 32야. 이때 모르겠으면 이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초보자분들 어디가 좋다라고 소리를 들어도 이때 분할적으로 차라리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은 남들보다는 손해를 안 본다.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RSI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이 RSI 지표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매수를 하고자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 그럼 바닥권에서 사야지만 차후에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형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뭐다?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선보였던 부분, 근데 KB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가 대상인 부분이고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인데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도 좀 최소화됐고 좀 간편하고 편리해서 너무나도 만족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은행을 뭔가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갈 때 항상 뭐 회사에 눈치 보고 뭐 반차 쓰고 연차 쓰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서류 제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심지어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사진 촬영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편안하기는 하죠. 직접적으로 은행을 막 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던 상품성 혁신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쉽고, 무엇보다 담보 종류가 아파트로 한정이 됐다라는 점은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상품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경쟁력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경쟁력을 높이고자라고 하면은 이자에서 좀 메리트를 많이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에 비대면 주담대 출시에 있어서 관건 중에 하나가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도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 이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감정을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업체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를 해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 개선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오늘 2%가 빠졌네 말았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다? 뭐 5일선 밑으로 내려왔고 지금 33일선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21선까지는 좀 더 끌고 가서 보셔야 된다.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나?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전쟁 리스크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좋은 종목 잘 사는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이 더 강화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급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내가 모아가는 종목이 딱 보이면은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도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좀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